오늘 한마디 던집니다. 지지할 후보가 없어서 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기권합니다. 두 후보 모두가 문재인 사람이니 관심 없습니다. 정권교체란 프레임을 만들어 태극기 변절자가 95% 정도 되었습니다. 상식도 원칙도 진실도 외면한 우리 정치사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오세훈도 그런 식 투표였습니다. 그러니 집토끼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국진당은 알고 있기에 집토끼를 무시합니다.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찍어주니 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것이 걱정입니다. 윤석열 당선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죽어도 장애조차 못 치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은 박 대통령 명예회복이 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은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의 불법 탄핵에 대한 면죄부, 윤석열 당선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사망 선고를 의미합니다. 복권운동본부 역할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스팔트뿐 아니라 유튜브도 윤석열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저까지 압류한 윤석열의 실체를 알기에 죽어도 윤석열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할 수가 없기에 포기하고 국군에 맡긴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재명 당선은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공약입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레닌도, 마오쩌둥 정권에도 없었던 정책입니다. 우리는 국제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국제금융은 지난 11월 긴축통화 선언했습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우한폐렴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방어는 금리 인상뿐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주가 하락, 주가 하락은 곧 자본시장 위축, 자본시장 위축은 당연히 소비 위축이 기본경제 이론입니다. 영끌에서 주식투자, 부동산 투기자 도산할 것이고 여기에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하려면 추경이 필요하고 예산 확대로 이어지면 국가부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그 나라는 자원이 있지만 우리는 제가공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하면 총선 전에 지방정부는 모라토리움 선언, 국가는 부도 결국 국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이라면 2024년 총선에서 국가를 재건할 지도자를 국민이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박 대통령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당 180석이 아니라 박 대통령 정당 200석 개헌선 이상의 의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부도낸 민주당을 누가 찍겠습니까? 김영삼의 외환위기는 지금과 달리 국제금융 예고 없이 당했습니다. 김대중의 발언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최소한 싸울 적이 분명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석열도 문재인 사람인데 우파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국가 부도내면 민주당이 24년 총선 승리합니다. 국가 부도 책임이 문재인이 아니고 윤석열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당선은 불행하게도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후보 교체를 희망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그나마 황교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총리와 긴 시간 대화하면서 아스팔트로 나오도록 한 것이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황교안의 그릇은 역시나였습니다. 1. 후보 교체는 여야 모두 불가능합니다. 싫어도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의 여론은 윤석열 쪽으로 향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개표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문제. 이재명 당선을 걱정하는 분의 한결같이 공산주의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이 주둔하는 한 사회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공격은 곧 세계 전쟁을 의미합니다. 미군이 공격받으면 미국 대통령은 미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대만 등과 달리 국경이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남한이 소련이나 중국에 넘어가면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등 동부가 다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중동 국가와 다릅니다. 동부가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지는 것이기에 미군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지리적 역학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주사파도 문재인 그 이상을 꿈꿀 수 없는 근거입니다. 기껏해야 유사정체주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돼지 국민을 깨우는 방법은 나라가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끔찍하지만 이재명이가 나라를 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망하려면 이재명 정권에서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부채 천조 시대의 기본소득 지급은 필연적 국가부도입니다. 문재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득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세계 1위 대만 TSMC 그룹이 미국에 30조 규모 생산설비 건립하고 뒤늦게 작년 11월 삼성이 25조 규모를 미국 텍사스에 생산설비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이익은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여야 후보가 경쟁하듯이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으니 국가부도는 멀지 않아 발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없이 공무원 수 늘리고 세수보다 지출을 늘리고 국채 발행하면 결과는 한 번은 망해야 하는 나라, 누구에 의해서 망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한 국민 때문이요. 선거 때만 되면 대안이 무엇이냐, 이 사람 싫으니 저 사람뿐이다. 당에서 후보를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돼지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